제주도가 침체된 건설 경기를 살려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겠다며 건축 규제를 완화하는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아파트 층수 제한이 기존 15층에서 25층까지 높아지는데 시민단체는 오영훈 지사가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인기를 얻으려는 행보라며 비판하고 있습니다. 송원일 기자가 보도합니다. 아파트와 오피스텔, 다세대 주택이 빼곡하게 들어선 신제주 주택단지. 아파트가 밀집된 2종 일반 주거지역에서는 지금까지 건물 높이가 15층을 넘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25층까지 지을 수 있게 됩니다. 사실상 건물 고도 제한도 현재 45m에서 75m로 30m 높아지는 겁니다. 특히 고도 제한 지구로 묶여있는 2종 일반 주거지역에 200세대 미만 연립주택과 아파트도 내년 말까지 재건축 허가를 받으면 25층 높이로 지을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어떤 경우든 건물 층수는 높아져도 용적률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이렇게 되면 건물 연면적이 늘어나지 않기 때문에 가로로 긴 건물들이 세로로 길어져 건물 사이의 공간이 넓어지고 주택 분양에 도움을 줄 것으로 제주도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도민과 기업이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재건축 등 건축 경기 부양을 통해서 지역 경제 활성화에 조금이나 보탬이 되고자 조례 개정안을 마련하게 됐습니다. 저층 다세대 주택이 밀집된 1종 일반 주거지역의 건물 층수도 5층에서 7층으로 높아집니다. 상업지역에서는 주상복합 아파트의 주거용 비율이 70%에서 90%로 확대돼 주택 분양 면적이 더 늘어납니다. 또 자연녹지에서는 지금까지 최대 3만 제곱미터 미만의 주택 건설 사업이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5만 제곱미터까지 확대됩니다. 그러나 시민단체에서는 100년 대계인 도시계획을 도정 말기에 갑자기 손대는 오영훈 도정의 행보가 수상하다며 내년 지방선거에서 인기를 얻으려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오영훈 도지사가 그렇게 생각하지 않더라도 선거용으로 비춰지고요. 왜 하필 지금 도정 말기에 내년 지방선거 앞둬서 되느냐 하는 그런 어떤 도민들의 의혹들을 피해가기는 어려울 거다. 제주도가 일반 상업지역의 건축물 층수 제한을 높이는 고도기준 변경안을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어서 건축 규제 완화를 둘러싼 논란은 더 커질 전망입니다. MBC 뉴스 송원일입니다. 정부가 내년 전국 의대 모집 인원을 정원 2,000명 증원 이전으로 원상복귀하기로 결정하면서 제주대 의대 모집 인원도 다시 줄어들게 됐습니다. 학생들은 아직도 복귀하지 않아 수업은 여전히 파행을 빚고 있고 내년 이후에는 어떻게 해야 할지 첩첩산중입니다. 조인호 기자입니다. 지난 1998년 개교 이후 전국에서 가장 적은 정원 40명을 유지해온 제주대학교 의과대학. 지난해 정부가 전국 의대 정원을 2,000명 늘리면서 제주대 의대 정원도 100명으로 늘어났지만 올해는 70명만 모집했습니다. 정부가 내년 모집 인원을 정원 증원 이전으로 원상복귀하면서 제주대 의대 모집 인원도 1년 만에 다시 40명으로 줄어들게 됐습니다. 2026학년도에 한하여 대학에서 의과대학 모집 인원을 2024학년도 입학 정원 수준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법령 개정을 추진하겠습니다. 하지만 정부가 내년 의대 정원을 늘리지 않는 조건으로 제시했던 학생들의 수업 복귀는 아직까지 완전히 이루어지지는 않고 있습니다. 1학기 수업이 개강한 지 한 달이 지났지만 제주대 의대 건물 안에는 정막감만 간돌 뿐 학생들은 전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제주대 의대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일부 학년에서는 학생이 한 명도 실제 수업에 출석하지 않아 전체적인 수업 복귀율은 14.6%에 그쳤습니다. 수업에 복귀한 의대생의 신상 정보를 다른 학생들이 인터넷 커뮤니티에 유포한 뒤 조롱하거나 비방하는 집단 괴롭힘이 끊이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학년별 몇 명 수업 받고 누구 한다는 걸 밝힐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바로 연락이 와서 우리 학교 학생들의 소위 말하면 굉장히 불미스러운 일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수업을 거부하고 있는 학생들이
수업 시간의 4분의 3 이상을 출석하지 않으면 올해도 집단 유급 사태가 되풀이될 수 있습니다. 2027학년도부터는 의료인력 수급 추계위원회에서 또다시 모집 인원을 논의해야 돼 의대 정원을 둘러싼 갈등의 불씨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MBC 뉴스 조현우입니다. 제주 MBC는 한국공항공사 자회사인 남부공항서비스가 정규직으로 일하는 직원을 재판을 받고 있다는 이유로 해고해 부당해고라는 의혹을 보도했었는데요. 제주도 지방노동위원회가 부당해고라고 판정했습니다. 뉴스 후 박주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올해 1월 1일부터 남부공항 서비스에 정규직으로 채용돼 제주공항에서 카트 정리 업무를 했던 박현우 씨. 그런데 근무를 한 지 한 달 만에 휴일에 쉬던 중 카카오톡으로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박 씨는 재판을 받고 있다는 이유로 해고를 해 무죄 추정의 원칙을 명시한 헌법 27조에 위반한 부당해고라며 제주도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했습니다. 그리고 2달 만에 제주도 지방노동위원회는 박 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박 씨를 해고한 남부공항 서비스가 보안구역 출입증을 발급하는 한국공항공사의 규정을 어겼다는 겁니다. 한국공항공사 규정에는 재판 중인 경우 최대 90일까지 임시 출입증 발급이 가능해 일하는 데 전혀 문제가 없는데도 부당하게 해고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한국공항공사의 보호구역 출입증 규정을 위반해 이미 채용된 노동자를 무리하게 해고했기 때문에 부당해고로 인정된 사례입니다. 박 씨는 진호위의 부당해고 판정이 정당하다며 업무에 서둘러 복귀를 하고 싶다는 입장입니다. 헌법을 위반한 부당해고이기 때문에 당연히 부당해고가 인정될 걸로 봤고요. 또 진호위도 그렇게 이제 판정을 내려주신 것 같고요. 근데 아직까지는 이제 회사 측에서 복직은 시키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남부공항 서비스는 진호위 판정문을 받아보고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 신청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국공항공사가 시설 분야 용역 노동자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며 5년 전에 만든 자회사인 남부공항 서비스. 이들의 부당해고로 노동자 박 씨는 석 달째 일을 못해 생계 위협까지 느끼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주연입니다. 제주공항이 전국에서 불법 드론 비행이 가장 많은 공항으로 집계됐습니다. 한국공항공사에 따르면 지난해 제주공항 근처에서 탐지된 불법 드론 비행은 165건으로 전국 14개 공항 중에 가장 많았고 2위인 김해공항보다 3배 이상이었습니다. 제주공항은 다음 달부터 시니어 감시단을 꾸려 불법 드론 비행이 자주 발생하는 5곳에서 감시 활동을 벌이기로 했습니다. 한편 제주공항 반경 9.3km 이내에서 드론을 날리면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제주 지역 대선 공약에 제2공항 건설이 빠진 가운데 반대단체와 국민의힘에서 비판이 잇따랐습니다. 제주 제2공항 강행저지 비상도민회의는 철저한 검증과 도민 결정권은 제주도민의 최소한의 요구인데도 오영훈 지사와 민주당이 무책임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도지사로서의 자격이 의심된다고 비판했습니다. 국민의힘 제주도당도 논평을 통해 10년 가까이 지역 최대 현안인 제2공항이 민주당과 위성곤 국회의원의 철저한 외면 속에 어디로 갈지 모르는 불안한 형국이라며 명확한 입장을 밝히라고 요구했습니다. 제주 MBC가 보도한 전국 7만 명 수천억 다단계 사기 피해가 한국기자협회의 이달의 기자상과 한국기자협회의 방송기자협회의 이달의 방송기자상, 지역 취재 보도 부문 수상작으로 잇따라 선정됐습니다. 제주 MBC 이따금 김현명 기자가 취재한 이번 보도는 제주 지역에서 유행하는 역배팅 스포츠 도박 사이트의 실태를 단독 취재해 전국적으로 7만 명이 수천억 원의 피해를 입은 사실을 처음으로 알렸습니다. 특히 경찰의 수사를 이끌어내 추가 피해를 막는 역할을 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9만 명분의 필로폰을 밀반입한 20대 필리핀인에게 검찰이 중형을 내려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제주지방검찰청은 지난 2월 제주공항을 통해 필로폰 2.9kg을 커피 봉지에 담아 몰래 들여오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필리핀 국적 남성에게 징역 18년을 구형했습니다.
남성은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했는데 변호인은 공범의 권유로 범행에 가담한 단순 마약 운반 책임점을 참작해달라며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공사 현장에서 50대 노동자가 차량 장비에 맞아 숨졌습니다. 오늘 오전 11시 반쯤 서귀포시 성산읍에서 콘크리트 타설 작업에 사용되는 펌프카 붐대가 쓰러지며 리모컨으로 조정 중이던 50대 남성을 덮쳤습니다. 남성은 머리를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고 경찰은 공사 현장 책임자 등을 상대로 펌프카 지지대 불량 등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무단횡단이나 쓰레기 투기 같은 외국인들의 기초질서 위반 합동단속에서 외국인과 내국인들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제주경찰청은 오늘 제주시 누에마루와 동문시장 등 외국인 관광객 밀집 지역에서 민간단체 등과 합동단속을 벌여 외국인 37명과 내국인 20명 등 57명을 기초질서 위반으로 적발했습니다. 외국인들은 모두 무단횡단이었고 내국인은 무단횡단 12건, 교통법규 위반 8건이었습니다. 뉴스데스크 제주였습니다. 고맙습니다.